자, 4강 집합의 연산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교집합과 합집합인데, 자, 합집합은 뭐예요? 요렇게 거꾸로 모자 모양 씌워주면 되고, 교집합은 그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뭘 외워주셔야 되냐면, 합집합일 때는 또는이고, 교집합일 때는 그리고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또는이라는 의미는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거나 다 합쳐진 개념이라면, 그리고라는 개념은 A에도 속하고 동시에 B에도 속해야 됩니다. 오케이? 조금 많이 좁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림적으로 여기 밑에 설명해 놓은 거를 내가 다시 따라가 보면 또는이잖아. A의 원소이기도 하면서 B의 원소이기도 한 녀석, A의 원소이기도 하면서 B의 원소이기도 한 녀석, 이 녀석이 합집합이었다면, 만약에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얘이기도 하면서 얘이기도 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서로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서로소라는 단어를 처음 배우진 않아요. 우리 서로소라는 원소를 처음 배우진 않는데,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서로소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는 집합끼리의 관계야. 수와 수의 관계가 아니라 집합끼리의 관계인데, 집합 A, B가 공통으로 속하는 원소가 없을 때, 즉 A, B의 교집합이 모일 때, 공집합일 때 우리는 뭐라 부른다? 서로소인 관계라고 불러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서로소라 부르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떤 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도 공집합이거든요. 따라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공통인 원소가 없으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다라는 문장은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은 녀석이 되겠죠. 다시,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다. 납득이 되죠? 자, 그 다음, 자, 서로소라는 건 다시 뭐라고요? 겹치는 게 없는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거를 서로소라고 한다. 그림으로 그리면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A랑 B가 겹치는 데가 없죠? 자, 계속 가볼게. 자, A랑 B의 겹치는 부분이니까 A이기도 하면서 B이기도 한 녀석, 즉 1과 2와 끝이죠. 1과 2가 끝이 되겠네요. 그 다음 A이기도 한 거, B이기도 한 거 합집합은 싸그리 다 모으시면 돼요. 1, 2, 3, 5, 7, 8입니다. 그 다음 서로소인 집합은, 자,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이 서로소냐는 건데, A랑 B는 방금 교집합이 있었죠. 그 다음 B랑 C는 겹치는 게 없네요. B랑 C의 원소 중에 겹치는 게 없죠. 그러니까 B랑 C는 서로소인 집합이라 할 수 있고, C랑 A는 겹치는 원소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빠진 것 같은데, 답에서는 A랑 C도 겹치는 원소가 없음으로, 있네요. 겹치는 원소가 있죠. 3이라고 겹치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B랑 C 이 두 집합 사이의 관계가 서로소다. 납득할 수 있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자, A랑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입니다. 그 다음 A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누가 되겠어요? A가 됩니다. 즉, 지금 포함 관계가 있는 녀석을 다루는 거거든. 포함 관계. 포함 관계가 있는 녀석에서는 내가 한번 그려볼게. 전체 집합 안에 항상 A라는 집합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포함 관계상에서 합집합은 더 큰 애가 나오는 거고, 교집합은 공통인 애니까 둘 중 더 작은 애, 먹혀있는 애가 나옵니다. 괜찮죠? 합집합이 큰 범위, 교집합이 작은 범위야. 자, 그 다음 지 자신이랑 하면 뭘 하든 지 자신이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하시면 더 큰 녀석이 나온다 했고, 공집합이랑 하시면 당연히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교집합은 더 작은 공집합이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납득이 되셔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A가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에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A 합집합 B에 당연히 B라는 게 포함되죠. 그 다음 A 교집합 B는 당연히 A에 포함되죠. 오케이? 그 다음 A 교집합 B는 당연히 B에도 포함되죠. 납득할 수 있나요? 생각해봐. A랑 B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려줬을 때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건 빨간색이죠. 당연히 A 안에 포함되는 게 맞고, 저 빨간색은 당연히 B 안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납득할 수 있겠지? 그 다음
A 교집합 B랑 A의 합집합은 포함관계가 있을 땐 더 큰 녀석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 교집합일 때는 포함관계에서 더 작은 녀석이 잠시만 이거 합집합이지. A 합집합 B랑 A라고 하는 녀석의 교집합은 당연히 A가 되셔야 되겠죠. 더 교집합은 작은 애, 합집합은 더 큰 애가 나오게 됩니다. 포함관계가 있을 때는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차집합과 여집합인데 여기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항상 전체 집합이에요. 처음에 주어진 게. 자, 그랬을 때 걔를 기호로 U로 나타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여집합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 요렇게 위에다 C라고 하나 쓸 거거든. 쟤는 컴플리먼트, 제외한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집합 U를 표현할 때는 universal을 갖다 쓴다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A의 여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전체 집합 원소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것만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아닌이라는 의미겠지. 전체에서 A의 원소들만 전부 다 빼낸 겁니다. 납득이 되시죠? 그럼 차집합은 뭐냐? 요렇게 뺄셈으로 표현하는데 A 빼기 B 그 연산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요.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는 아닌 녀석이 A 차집합 B입니다. 즉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들을 빼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A 차집합 B랑 같은 요 녀석을 꼭 외웁시다. 교집합의 여집합은, 여기 있는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로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필수 암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집합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서 U에는 속하지만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A의 여집합은 U에는 포함되지만 A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로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원소가 이렇게 있다면 전체 집합에서 A라고 하는 원소를 빼낸 요만큼, 요 밖에 있는 녀석이 A 여집합이 되는 거겠죠. 납득이 되죠? 자, 차집합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A에는 속하지만 집합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 즉 집합 A에는 포함되지만 집합 B에는 포함되지 않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A 차집합 B라고 한다. 자, 색칠해 놓을게요. 되셨죠? 자, 그럼 문제에 들어가 봅시다. 보기 문제에 들어가 봅시다. 자, A의 여집합 구하라 했어요. 자, A라고 하는 거 1, 2, 3, 4 전체가 1, 2, 3, 4, 5, 6이거든? 그럼 1, 2, 3, 4 뺀 나머지는 5, 6이죠. 그 다음 B 여집합은 1, 3, 5 제외한 나머지 전체 발라주면 되니까 2, 4, 6이 되겠죠. 그 다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자, A 합집합 B부터 구하면 A와 B의 원소를 싸그리 다 더하세요. 1, 2, 3, 4, 5죠. 오케이? 그 다음 1, 2, 3, 4, 5의 여집합인 거니까 6만 남아있으면 되겠죠.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A 차집합 B는 A의 원소 1, 2, 3, 4, 5에서 B의 원소이기도 한 4랑 5를 쳐내면 끝납니다. 쉽죠? 그 다음 B 차집합 A 또한 B에서 A의 원소인 4랑 5를 쳐내시면 돼요. 6, 7입니다. 납득되셨죠? 그 다음 보기 6번. 자, 마일과 5 사이에 있는 실수 전체 2와 7 사이에 있는 실수 전체가 각각 A랑 B인데 A랑 B를 그럼 수직선 위에 얹으면 요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요 오른쪽 하단에 수직선 요거 보이죠? 그러면은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건 A랑 B의 원소를 싸그리 다 모으라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로 써주면 될까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7까지 바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겹치는 부분은 2와 5가 될 거기 때문에 2와 5 사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 A 차집합 B는요, A의 원소 마일부터 5 중에서 B의 원소이기도 한 애만 걷어내면 되시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몇이 될까요? 2까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2는 등호를 빼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2도 B의 원소이기 때문에 걔는 빠졌을 거야. 납득이 돼요?
오케이, 여기 등호 빼주는 것까지 납득. 그 다음 A가 아닌 범위를 구하라 했으니까 A가 아니려면 걔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등호 당연히 빼줬고 x가 5보다 크신 값이 되겠죠. 할 수 있을까요? A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5까지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5보다 큰 데가 여사건이 될 거다. 되셨죠? 자, 마지막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자, 아까 내가 말한 그런 것들도 나오게 될 건데 들어갑시다. 자, A랑 A의 여집합은 교집합은 당연히 없습니다. A랑 A가 아닌 것의 교집합이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 A랑 A 여집합의 합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여집합의 여집합 이중부정은 원래 긍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체 집합에서 차집 A라고 하는 원소를 빼낸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A의 여집합이죠. 그 다음 요 녀석은 진짜 내가 말했지만 아까도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을 좀 해봅시다. 내가 아까 말했지만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라 했거든. 왜 그런 거냐면 자, A라고 하는 원소가 요만큼이죠. 그 다음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거니까 요만큼이죠. 납득이 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이 두 녀석의 겹치는 범위만 고르라고 하면 딱 차집합이 떠요. A 차집합 B. 괜찮냐요? 그러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은 그냥 외우고 쓰는 값이야. 그 다음 저 차집합을 표현할 때는 A에서 교집합을 뺀다라고 봐주셔도 되고 합집합에서 B집합을 뺀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되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라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찌릿찌릿 반응이 오셔야 돼요. 자, 키포인트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A 차집합 B의 성질. A 차집합 B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 A 합집합에서 B를 뺀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A 차집합 B는 당연히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겠죠. B 차집합 A는 B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 A 차집합 B랑 B의 차집합 A에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없습니다. 오케이? 납득할 수 있지?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는 겹치는 게 없어요. 공집합이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5번입니다.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표현. 자, 요거 암기입니다. 통째로 암기입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자,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치면요.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반드시 그리셔야 돼요. B가 A 안에 포함된다. 계란 후라이 그림이 반드시 그려질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읽읍시다. A 교집합 B는 당연히 A고요. A 합집합 B는 B입니다. 그림 보시면 그냥 납득이 가셔야 돼요. 그 다음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당연하죠. A의 원소에서 B 원소 빼면 남는 게 없지. 그 다음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집합의 여집합도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자, 요게 좀 이제 특이한 녀석 중에 하나인데 조금 기억해주면 좋은 녀석 중에 하나가 여기 해설 나와 있는 것 좀 읽어볼게요. 자, 요게 성립하면 얘가 성립한다는데 갑자기 둘 다 여집합이 씌워진 거죠. 지금 여기에도 여집합, 여기에도 여집합이 씌워져서 A 여집합, B 여집합이 됐는데 그럼 포함 관계가 반대로 뒤집혀요. 포함 관계가 반대로 뒤집혀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A가 B에 포함되는 그림이 얘죠. 되셨죠? 오케이? 자, 가봅시다. B의 여집합은 어디죠? 이 그림에서 요 그림에서 B의 여집합은 여기입니다. B가 아닌 영역.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했어요. 그 다음 A가 아닌 영역은 어디죠? 여기죠. 오케이? 조금 더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빨간색 안에 파란색이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성립이 돼요. 즉 A가 B에 포함되면
여집합 양쪽에 붙여주면서 부등호 방향을 뭐 하시면 됩니까? 바꾸시면 돼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 암기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얘가 성립하면요, 당연히 뭐도 성립하겠어? 얘가 성립하면 A의 여집합이 더 큰 개념인 거니까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면 당연히 누가 나와요? 공집합이 나오죠. 그러면 차집합은 내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했는데, 여집합이 합쳐지면 비교집합 A잖아요. 비여집합 A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이 당연히 또다시 A 차집합 B가 되면서 얘가 공집합이다. 뭐 요런 녀석들 다시 뽑을 수 있을 거고, 또 요 녀석이 그냥 또 어디에 정리되어 있는 거야? 얘가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다 여기서 돌고 도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들이 다 자유자재로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요거 생각보다 많이 못 외워요. 야, 나머지는 사실 이거 그림 그리면 안 헷갈리고 문제 풀어요. 근데 요 마지막에 있는 요 녀석은 안 외우면 잘 못 봐요. 오케이? 자, B에 A가 포함된다 하면은 큰 녀석에다가 작은 녀석의 여집합을 합집합시키면 전체 집합이 나옵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 거,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게 뭐였죠? 서로소라고 했죠? 기억나죠? 바로 앞에서 했어요. 이런 서로소의 관계일 때는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을 오른쪽처럼 그려주셔야 될 거예요. 교집합 없게끔. 자, 그럴 때 항상 성립하는 녀석은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되죠. 당연하죠. 옆에 그리면서 생각해보세요. B가 아닌 영역에 A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 B 또한 A가 아닌 영역에 포함이 될 거고요. A 차집합 B는 그대로 A일 거예요. 어차피 겹치는 게 없으니까. B 차집합 A도 그냥 B일 거예요. 그 다음 A의 여집합에서 B의 여집합을 빼주시면 B가 남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천천히 다시 짚자.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얘가 나오죠? 괜찮아요? 그럼 얘는 다시 돌리면은 누가 되죠? B의 차집합의 A죠. 그럼 B의 차집합의 A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관계에서 그냥 B가 됩니다. 되셨죠? 괜찮아요? 그 다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드 모르간 성질을 하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드 모르간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요렇게 전체의 여집합이 씌워져 있을 때 이 여집합을 분배해줘도 되거든요. A 여집합, B 여집합으로. 근데 저기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반대로 교집합에 여집합을 씌운다 치면 A 여집합, B 여집합 분배하시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다 바꾼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내가 반대로 요 녀석을 묶어줍니다. 그럼 그때 교집합으로 바꾸면서 여집합으로 묶고요. 오케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그래서 얘가 전체 집합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요 두 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암기합니다. 그냥 모든 수학 공부를 시작할 때 요 두 개는 쓰고 시작해야 돼. 알겠지? 되게 어려울 거고 복잡할 거고 암기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내신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뚫어줘야 돼요. 좋아요. 드모르간 법칙도 꼭 따로 정리해 주시고 보기 문제 들어갑니다. 자, A가 B에 포함된대. 자, 이런 거 보면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삼. 그럼 B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A가 들어가는 거죠. 계란 후라이 그림 그리시고 전체 집합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되겠죠. 그럼 A 합집합 B가 B라는 거 납득되죠? 그 다음 교집합이 A라는 거 납득되고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거 납득되고요. 자, 이거 물어보는 거 똑같은 게 뭐다? B랑 A 순서 바꿔버리세요. B가 A에 포함되는 거 맞죠? 납득됩니다. 그 다음 A랑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던데,
자, 헷갈리면 이 원소들에다 1, 2, 3을 매기세요. 그럼 A라고 하는 건 원소가 누구죠? 1, 2, 1이죠. 그 다음 B의 여집합, B가 아닌 거 3이죠. 그럼 1과 3을 합체하면 1, 2, 3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고 안에다 원소 쓰셔서 문제 푸는 걸 정말 많이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보기 두 번째.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이 서로 소래.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준다? 교집합이 없게끔 그려준다. 그럼 방금 배웠듯이 내가 여기다가 A, B, C 이런 식으로 알파벳 원소를 써버릴게요. 갑니다. 자, A가 B의 여집합의 원소에 포함된다. B의 여집합 안에 A가 들어가는 거 맞죠? B가 A에 포함된다는 헛소리입니다. 그 다음 A의 차집합 B죠 이거. A 차집합 B는 누가 나와야 돼요? A가 나와야 되니까 공집합이 다 틀려요. 그 다음 B 차집합 A도 B가 나와야 되죠. 둘이 겹치는 게 없으니까 B가 나와야 돼요. 그럼 공집합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인가요? 아니죠. 틀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A 합집합 B는 A, B밖에 없는데 전체 집합은 A, B, C죠. 다릅니다. 그래서 맞는 건 오로지 1번이다. 알겠지? 지금 내가 잡아놓은 걸로 확인해보면 1번이 A의 원소가 지금 A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 B의 여집합은 지금 B가 아닌 거니까 A, C죠. 당연히 포함관계가 성립되겠죠. 그래서 1번은 참인 거예요. 자, 드디어 마플 개념 익힘 1번 들어갑니다. 조금 힘내서 가보자. 자, A랑 X라는 집합의 교집합이 1과 3이래. 그럼 X는 당연히 1과 3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납득? 그 다음 B랑 X의 합집합이 1, 2, 3, 4, 5, 6이래요. 1, 2, 3, 4, 5, 6이래. 그럼 지금 갖고 있는 것만 생각하면 B에서 1, 4, 5랑 1, 4, 5랑 그리고 여기에서 1, 3까지 해서 1, 3, 4, 5는 이미 갖고 있는 녀석이야. 괜찮지? 1, 3 다시 동그라미 쳐놓을게. 1, 3, 4, 5는 이미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합집합해서 2랑 6은 B가 안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X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1과 3과 4와 5 같은 경우는 1과 3은 갖고 있어. 4랑 5 남았죠? 4랑 5는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이거 잘 생각해봐. 자, 1과 3과 2와 6은 필수로 갖고 있어야 돼. 근데 4랑 5는 필수는 아닌데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걸 놓칩니다. 이걸 많이 놓쳐요. 보세요. A랑 X의 교집합이 1과 3밖에 안 나왔대.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조건을 잡을 때 너네가 1과 3을 X도 갖고 있어야 돼만 잡으면 안 되고요. 요 녀석에서 누구까지 뽑아줘야 되는 거냐면 지금 A의 원소가 4랑 5죠. X는 4랑 5를 원소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겹치는 녀석이 더 생겨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1과 3이 아니라 더 생겨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더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4랑 5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2랑 6만 딱 들어가셔서 1, 2, 3, 6을 원소로 갖는 X가 되는 거고 원소들의 합 구하라 했으니까 더하면 4야 6 더하면 10이고 2 더해서 12가 정답이다. 잘 한번 봐주세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A랑 B의 겹치는 원소가 1과 2래요.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 1이 있으니까 이 녀석도 2를 갖고 있어야 돼서 얘가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 했을 때 0인 거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그럼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고 2였을 때부터 한번 써보면 b의 원소는 2, 4, 그리고 5가 돼요. 근데 b랑 a의 교집합이 1과 2가 되려면 2, 4, 5는 안 되겠지? 교집합 중에선 1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집합 1이 안 되므로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 1, 1, 그리고 2니까 1과 2를 모두 갖고 있죠.
그럼 A의 값은 누가 맞고? 마이너스 1이 맞고. 자, A 합집합 B의 원소들의 합 구하라 했으니까 다 써볼까요? 1, 3, 2에다가 마이너스 1까지 써줘서 다 더해주시면 정답은 5가 됩니다. 되셨죠? 마페긴킴 3번.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가 서로 소래요. 그럼 뭐 그려라? 요렇게 교집합 없는 그림 그려주세요. 슉슉슉슉. 혹시 헷갈릴 걸 대비해서 A, B, C 써놓으시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A랑 교집합은 B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맞죠? 그 다음 A 차집합 B는 A 맞습니다. 그 다음 요 녀석은 헷갈려. 그러면 한번 내가 식적으로 가보면 A의 여집합의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면서 B의 여집합 털어버리면 되지. 여집합 두 개면 여집합이니까. 그럼 얘는 B 차집합 A거든요. 그럼 그게 B냐고 묻는 거니까 참이죠. 오케이? 그 다음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자, A는 누구예요 지금? A죠. 그 다음 B의 여집합은 누구예요? AC죠.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참입니다. 그 다음 A 합집합 B는 A랑 B죠. 근데 그게 A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선지다. 그냥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A, B, C 써놓으면 무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마페긴킴 4번. 자, 이번에는 두 부분집합이 포항관계래. 그럼 계란 후라이 그림. A가 안에 들어가고 B가 감싸고 있고 A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그림 그리고 1, 2, 3으로 들고 갈게요. A, B, C 들고 가셔도 돼요. 자, 그럼 A 합집합 B는 그냥 그림으로 봅시다. B가 맞죠? 그 다음 A 교집합 B는 A가 맞죠? 그 다음 A랑 B의 차집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지 이거. 교집합이 여집합. 그럼 A에서 B를 빼주면 당연히 큰 놈을 뺐으니까 공집합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요 녀석은 자 B 여집합 써볼까요? B가 아닌 거 3밖에 없죠. 그 다음 A의 여집합 A가 아닌 거 2, 3이죠. 그러면 3에서 2, 3을 빼면 당연히 공집합 되는 거 맞죠? 3에서 2, 3을 빼주는 거니까. 됐어? 그 다음 A 교집합 B는 누구죠? A 교집합 B? A죠. 오케이? 이거 A입니다. 그럼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이 같냐는 건데 A의 여집합은 지금 2, 3이고요. B의 여집합은 3인데 이 둘이 어떻게 같아요? 틀렸습니다. 5번이에요. 할 수 있겠죠? 자, 와플갱킹 5번입니다. A 차집합 B는 뭐죠?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인 것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을 원소로 갖겠죠. 자, 이거 착각하면 안 돼. A의 원소 중에서 B의 원소인 걸 빼는 거예요. 그 다음 A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 6이 될 거니까 자, 볼게요. 자, 지금 A 차집합 B랑 X의 합집합이 X라는 건 이거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A 차집합 B를 X가 먹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 다음 A랑 X의 교집합이 X라는 건 누가 먹고 있다는 거야? A가 X를 먹고 있다는 거죠. 납득됐음? 근데 A 차집합 B에는 1, 2, 3이야. 그러면 4, 5, 6이 요 A라고 하는 거 안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 그러면 4, 5, 6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세주면 4가 들어갈 수 있는 곳 2곳, 5도 2곳, 6도 2곳, 2의 몇 승? 3승, 8개라고 답 내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갑니다. 집합 A는 1, 2, 3, 4, 5를 원소로 갖는데 걔의 부분집합 X가 요런 관계를 갖는데 1, 2, 3이랑 X의 합집합이 너래요. 그러면 X는 1, 2, 3이 갖지 않고 있는 4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1, 2, 3은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상관없죠. 그러니까 1을 갖고 있을 수도 2를 갖고 있을 수도 3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2의 몇 승? 3승 8개가 맞습니다.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얘 잘 봅시다. 얘가 성립하는 A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3과 4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뭔 소리야? X는 3과 4 중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으라는 거지. 맞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 겹치는 게 없지 않대. 그러니까 겹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적어도 이런 거 앞에서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지? 전체에서 그거에 반대되는 사건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나는 전체가 지금 2의 5승이에요. 부분집합 개수니까 원소 5개죠. 그럼 거기서 빼주는 거야. 3과 4를 모두 안 가질 걸 빼주는 거야. 그럼 3과 4를 모두 안 가지면 2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32에서 8을 빼주니까 정답은 24개가 정답이 됩니다. 되셨죠? 자,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문제는 별표 치시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요 첫 줄을 잘 읽어야 되는데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는 A, B, C, D랑 루트 A, 루트 B, 루트 C, 루트 D 요 8개가 전부 다 무슨 수여야 돼? 전부 다 자연수여야 돼. 됐어?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자연수려면 루트가 자연수여야 돼? 그러면 A, B, C, D 저 루트 안에 있는 값들이 무슨 수다? 제곱수다라는 건 생각할 수 있겠지. 어떤 자연수의 제곱 같은 거여야 되는 거야. 1의 제곱, 2의 제곱 막 이런 숫자들이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렇게 생각하고선 더 읽을게요. 자, 그때 C가 D보다 큰 원소인데 C 빼기 D를 구하라고 했고 가족권에서 A 플러스 B는 13이래요. 자, A 플러스 B가 13인데 A랑 B가 무슨 수? 제곱수래. 야, 잘 생각해봐. 제곱수 중에 둘이 더해서 13 되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냐? 4랑 9예요 이거. 오케이? A랑 B가 4랑 9예요. 그럼 됐다. A라고 하는 원소는 4랑 9, C, D를 원소로 갖고요. B라고 하는 원소는 루트 A 2, 루트 B 3, 루트 C, 루트 D를 갖는 거야. 됐어? 됐지? 그랬을 때 나 조건 읽으시면 A랑 B가 겹치는 원소가 A랑 B래. A랑 B가 방금 누구랑 누구 나왔어? 4랑 9 나왔지. 겹치는 원소가 4랑 9래. 그럼 B라고 하는 집합도 4랑 9를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루트 C, 루트 D라고 하는 값이 4랑 9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C가 더 크다 했으니까 너가 9고 너가 4라서 C의 값은 81이고 D의 값은 16이 되겠지. 그래서 81에서 16을 빼주시면 정답은 65가 나오겠죠. 자, 이 문제 잘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험의 빈출 문제입니다. 자, 길었습니다. 연산 정리 잘 했고요. 다음 시간에 연산 법칙 하도록 할게요.